이제 다음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SK 얘기. SK 팬들이 좀 많으시니까 예, 좀 SK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얘기죠. 이제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앞둔 시점에서 SK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고 좀 타이밍도 늦었긴 한데 그래도 예, 이때 아니면 이제 못 얘기할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쉬려고 하다가 이희진 기자하고 함께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저는 저부터 먼저 할게요. 플레이오프. 진짜 고구마 10개를 먹는데 물 없이 먹었어. 먹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거 내리려고 사이다 먹었는데 살도 너무 많이 먹었죠. 더 채. 넘어가지도 않아. 그게 딱 바로 올해 플레이오프의 SK 야구라고 저는 봐요. 이희진 기자는 플레이오프를 어떻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1차전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1차전 지나니까 조금 저는 마음을 놨어? 네. 그 정도였구나. 1차전에서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사실 1차전은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1차전을 보면서 이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리 기운이라는 게 SK를 웃어주지 않구나. SK를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짧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 좀 포인트가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양 팀 모두 한 점이면 끝나는 게임이었거든요. 결국 그렇죠? 근데 SK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게 정우현, 박종권 선수. 사실 이 선수들을 엔트리에 넣었다는 거는 한 방을 때려준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수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결국 쓰지 못하고 물론 뒤에 가서 쓰긴 했죠. 쓰지 못하고 전혀 좀 생뚱맞게 썼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졌고 그리고 2차전은 저는 아쉬웠던 포인트가 6대3이 됐을 때 투수 교체가 조금 빨랐다는 것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결국 2차전은 SK가 못했다기보다는 키움이 더 잘했다. 키움이 경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풀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3차전에는 일단 선수들이 1, 2차전을 내주면서 그냥 기가 확 꺾인 상태에서 정영일 카드를 썼어요. 한번 하려고. 근데 정영일 선수 구속이 봤어요? 평소보다 한 3kg, 4kg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2차전이요? 2차전. 뭐 1, 2, 3차전 다. 다 각각 달라가지고. 각각 달라?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변칙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는 읽힐 수 있는 카드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단기전에서는 네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선발이 그래도 좀 강하잖아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어쨌든 키움보다 앞서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선발 투수가 내려갔을 때 누가 나올지 모두가 좀 예상을 하잖아요. 가령. 근데 키움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가 내려가도 지금 당장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성우나 안윤준이냐 오주원이냐 김상수냐.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상우 선수냐 안우진 선수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이영준 선수나 김동준 선수가 올라온다고 해도 당장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반대로 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딱 필승조 말고 나왔을 때가 거의 그려지지 않았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봤어요. 네. 나는 진짜 이희진 기자 진짜 정확하게 있는데 올해 일단 SK의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전략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댓글에도 봤는데 뭐 투수 14명 야수 투수 14명을 넣었고 평소보다 2명 더 넣었죠? 12명. 아니 키움이 키움은 14명. 더 넣고 네. 여기는 야수를 그것도 외야를 8명으로 가졌어요. 그리고 대주자 요원들을 또 2명 넣으면서 한 점 뽑는 야구를 하면서 그 선수를 후반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적으로 그 선수들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계속 뛰었죠. 벤치에서 계속 이것만 했어요. 계속 뛰셨죠. 무슨 뭐 전력 질주로 왔다 갔다 히딩크 파워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파워 훈련이라고.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선택이 잘못됐던 거예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SK 벤치를 보면 시즌 중에도 좀 그랬지만 오늘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플랜 B가 아예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엉성한 느낌? 플랜 A는 다소 깔끔해요. 근데 그게 잘 풀린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위기가 좀 찾아와서 플랜 B가 필요할 때는 뭔가 다 꼬이는 느낌? 그렇죠?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잘 됐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잘 지탱해주니까 플랜 A가 잘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한때 9경기 이상 차로 벌이면서 SK가 질주했죠. 그런데 후반기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저하되니까 플랜 B가 필요했죠. 그게 안 근데 나왔죠. 마땅히 플랜 B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진짜 이번 이제 이것도 봐도 이제 플레이오프도 봐도 그러니까 키움은 그 플레이오프에서 예진원 선수 맞나 이름이 얘 무슨 선수 하나 있잖아요. 맞을 거예요. 네, 그 선수 빼고 다 썼어요 투수. 근데 SK는 투수가 12명이 있었거든요. 예진호 선수 외야수. 이 선수 빼고 다 썼어요. 대부분. 그쵸? 근데 SK는 투수를 14명이 있었는데 쓰지도 못했어. 저쪽은 14명 다 썼는데 그것도 여유 있게 이 시리즈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적게 등록했고 쓰지 못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야수 교체나 이런 걸 좀 봐도 좀 진짜 참담 좀 했던 게 교체 타이밍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상하다고 좀 봤어요. 이희진 기자하고도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술 한잔을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3차전 그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5회 이제 상대가 이제 안우진 선수를 냈다? 예를 들면 말루에서 김강민 선수가 타석에 있었다? 저는 고참 선수를 아무리 믿는다지만 한동민 선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응? 한동민 선수는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카드고 2차전에서 4타점을 올렸고 홈런까지 친 선수예요. 그게 없었어. 결국 그냥 그렇게 없고 8대1로 뒤지니까 그때 대대 자원들 두루루 나오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플랜 B가 없다는 거는 이번 포스트 시즌 포스트 플레이오프에 때만 딱 봐도 좀 그런 거? 산체스 흔들리잖아. 이 시리즈 전적 2대0으로 지고 있고 1패면 끝인데 그럼 박종훈 선수 바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어요. 이게 좀 저는 3차전에서도 3차전 그러니까 2차전 산체스 선수까지는 하고 3차전에서도 아끼면 뭐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단기전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를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선수들의 타격 3차전 소사였다고. 소사. 예. 근데 산체스 선수도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때 좀 많이 이렇게 다양한 카드를 좀 들고 나는 플랜 B가 아니야. 그냥 이 선수만 계속 믿고 가는 게 좀 저는 이해를 못했었고 그리고 이게 단기전은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써야 된다고 좀 보는데 이게 제가 코치도 아니고 야구 일반인이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어땠냐면 한동민 선수 그러니까 최종 선수 이대원 선수는 타격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보였고 정우윤 이런 선수들은 좀 감이 좋은 편이었어요. 뭐 한동민 선수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뭐 감독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로 꼽았다고 했다니. 근데 정우윤 선수 예를 들면 1, 2차전에 대타 타이밍에서 또 그것도 좀 신기한 타이밍에서 좀 야릇한 타이밍에서 나오다 보니까 3차전에 이제 선발 들어갔더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감을 못 잡는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힐만 감독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힐만 감독은 있잖아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엄청 간이 큰 스타일이에요. 자 예를 들까요? 한국 시리즈 1차전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강승호 썼죠. 확 써버리죠. 그죠? 맞죠? 네. 무조건 일반 감독이었으면 그냥 최정 선수였어요. 왜? 최정은 팀의 레전드고 지금 은퇴해도 레전드 선수인데 써요. 하지만 힐만 감독은 확 바꿔요. 지론이 있어요. 힐만 감독은 물어오르는 선수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거예요. 네. 감 좋으면 빨리 쓰고 이 선수를 빨리 해결시키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전 잡았어요. 1차전 잡으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근데 올해 SK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이번 포스트 시즌도 마찬가지고 쓸럼쓸 믿는 놈만 계속 믿다가 저는 좀 실패했다는. 네. 나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
그 물론 다 이제 벤치에서 다 생각이 있고 다 전략과 계산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제 3자가 보기에 저도 이제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도대체 왜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죠. 예를 들면 데이터를 만약에 맹신한다. 그러면 딱 데이터에 맞게 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가령 제가 무슨 그 기사를 보니까 서진용 선수나 문승원 선수는 구위가 사실 괜찮았잖아요. 나쁘지는 네,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키움전에 약한 거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아니면 정현 선수가 뭐 우타자라고 우타자 맞죠? 우타자라고 이제 자완 선수가 나왔을 때 하는데 그 선수가 그러면은 우한에게 좋으냐? 전체적인 또 그런 어떤 기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사실은 조금 궁금한 면은 있었어요, 저는. 그렇죠. 네. 반대로 키움은 그냥 나쁘게 말하면 마카파식? 근데 진짜 투수 타이밍 딱 지켜보고 있다가 조상우, 안우지, 오주원 딱 쓰고 승부차다 싶으면 막 써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 느낌? 승리의 레일이 어딨어. 오늘 이겨야지. 그리고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 투수 교체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를 엄청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게 잘라서 예를 들면은 물론 대부분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순간순간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빠르게 바꿨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의 아차 싶으면 바로 바꾸는 네, 사실 약간의 운도 저는 있었다고는 보거든요. 키움 그렇죠.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흔들리는 선수가 나왔을 때 바로 홈런을 맞느냐 아니면 그냥 볼넷이나 안타 정도로 막느냐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선수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LG의 경우 고우석 선수가 나오자마자 홈런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공이 나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선수나 팀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물론 뭐 SK 타선이 뭐 그렇게 한 방을 쳐줄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런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기운적인 면에서도 그 장전욱 감독이 저는 대단하다는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아까 데이터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올드스쿨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올드스쿨 감독들은 9회에 무조건 제일 강한 투수를 써요. 그렇죠. 하지만 데이터를 좀 볼 줄 알고 메이저리 같은 경우 최근 추세가 뭐냐면 가장 잘 던지는 불펜 투수를 어디 쓰는 줄 알아요? 가장 위험할 때. 그렇지. 가장 잘 던지는 두 번째 투수는 두 번째 위험할 때 써요. 지금 딱 키움의 야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즌 중간에 조상우 선수를 마무리로 쓰지 않고 이런 중간 개투로 쓴다고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선수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장선석 감독은 이 6개월 동안의 시즌을 운영하면서 지금 요렇게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그쵸. 거예요. 그래서 전 치밀하다고 생각을 치밀하죠. 해요. 그럼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SK 쪽 그리고 분위기하고. 그만큼 조상우 선수에 대한 믿음도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주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 선수를 내면은 다 막아줄 거다라는 게 있잖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서 무너지면 그냥 사실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선수만큼은 내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감독님이 대부분의 감독님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하는 거를 조금 그렇지. 꺼려 하시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 내보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과감하게 그냥 쫙쫙 해주시는데 그걸 또 조상우 선수가 다 막아요. 그래서 일단 하던 말도 반복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 있습니다. 베테랑 투수랑 이제 불펜 투수랑 한 장씩만 이렇게 소모한다고 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투수들이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수 쪽이 불펜 투수가 이제 이렇게 대타 불펜 카드 남아 있는 거 이제 한 장씩 소모한다는 가정하에. 아니죠. 그러면 투수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키움 14명 했잖아요. SK가 대타 나올 때마다 다 바꿔요. 그럼 나중에는 SK가 낼 대타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1차전이었나? 막판에 오지원 타석 때 투수 때 박정권 선수가 나왔어. 나 거기서 좀 깜짝 놀랐어. 그 박정권 선수가 왼손에 지약인데 쓰다 보니까 얘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좀 이었습니다. 뭐 왜 갑자기 대화창이 이렇게 됐죠?
이게 뭐 튕기시나? 그랬나요? 이게 뭐 공격 이런 건 아니죠? 이거 뭐야? 뭐 자꾸 이게 지금 제가 뭐 자꾸 뜨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유 답답합니다. 제가 너무 열을 냈나요? 네. 아니 뭐 저희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SK 쪽에 섭섭할 수도 있죠. 근데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픈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포스트 시즌을 보면서 좀 제 느낌이지만 SK가 과연 소통이 잘 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힐만 감독하고 지금 현 체제하고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라 힐만 감독들을 또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라 보니까 코치, 선수, 프론트가 소통이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도 중간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마련됐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건 좀 경직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조금 저는 안 해도 될 말이 그 4시간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4시간의 이 전체 미팅을 해서 분위기를 좀 추스렸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도 그 경기 전 미디어 데이 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들으면 이거 굳이 이거 얘기 안 해도 될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나쁘게 포함하면 그 약간 자아 비판하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이게 약간 좀 북한식 사고방식 아닌가요? 근데 2000년생들 아주 진짜 옛날 사고방식인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근데 이제 2000년생들 이제 1990년대 후반생들이 많아지고 이 젊은 세들이 많은 데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좀 이렇게 좀 말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과연 어떤 누가 좀 더가우스도 이렇게 보면 장정석 감독은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뭔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경기혁 감독 혼자 이러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제 느낌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얘기를 좀 해봅니다. 뭐예요? 제목에 어떤 제목에서?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거였어요? 아니 저기 지금 제목에서 어떤 게? 김태우 선배. 태우가 뭐 썼지? 그때 나도 기억이 나는데 잠깐만. 태우 170억. 그렇죠. 170억. 혼나야 되죠. 그쵸. 자우기님이 아시네. DTD도 있었고. D2D. 사실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어요. SK 담당을 오래 했던 뭐 태우나 뭐 저나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사로 풀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기사를 좀 많이 못 풀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선수 탓만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이 선수들이 악플 때문에 경기력이 안 나왔다고 이야기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악플 때문에 우리 못했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악영향을 미쳤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않았는데. 기사에 멘트가 있었어요? 선수 멘트가 구체적인? 제가 지금 여러분 한번 볼게요. 기사를 보고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줘야죠. 아마 박수진이 썼던 것 같은데, 그죠? 또 다른 적, 악플. 아마 사실 되게 쬐꼬맣게 보셨네요. 잘 안 보이는. 어디 보자. 악플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렇죠? 근데 악플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요? 팬들을 누가 한순간에 악플로로 만들었어요? 기사 내용이 그렇지 선수가 그렇게 멘트했다는 내용이 있나? 그죠? 이진 기자도? 우리가 지금 이 기사의 전문가들이라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잠깐만요. SK 선수를 과도하게 그러면 악플이 한몫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김수진은 우리 와이프 이름이고 박수진 기자의 이 주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선수들이 경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선수 멘트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수가 멘트한 걸로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그쵸? 제가 틀린 말했어요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데 여기 한 선수가 있네요. 정말 힘들었다고. 네.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아니 박수진 기자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그러니까 기사를 보는 거예요. 그죠? 저도 한 13년째 기사 쓰고 있는데 그죠? 그래요. 예. 선수 어떤 선수 멘트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SK 포스트 시즌은 이렇게 좀 아쉽게 끝났고, 그죠? 정규 시즌 막판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정규 시즌 전체를 돌아보면, 예, 저는 잘한 것도 많았어요. 예, 잘한 것도 많았어요. 일단 올해 SK 프론트가 제일 잘했던 거 올 시즌 뭐였을 것 같아요? 소사 영입 중간에 해서 일단 막았죠, 그죠? 예. 이런 거. 일단 선발진은 그래도 확실한 편이었죠.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 크게 안 거르고. 네. 김광현 선수 뭐 잔류 뭐 간다 이러면 안 돼. 가겠어요? 구단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저는 김광현 선수 메이저리그 갈 일 없을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외국인 교체 이슈를 고려하더라도 SK 선발진은 내년에 그래도 이 체제가 계속 유지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너무 저기 안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지금 애써 지금 좋은 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좋은 얘기도 조금씩 해봅시다. 불펜 투수 하재훈 선수 나온 거는 진짜 뭐. 아이고 일단 서태훈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만 해도 이 선수 나이를 생각하면은 향후 그래도 몇 년은 그렇죠. 우리가 크게 작년하고 올해의 불펜을 생각해봐요. 다만 아쉬운 거는 네. 이 세 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너무 줄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쨌든 이제 3명 외에 네 번째 투수, 5번째 투수와의 격차가 좀 어쨌든 조금 있어 보였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죠. 브레이킹 콜리님 이런 브레이킹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죠? 어떤 건데? 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팀에 있지 말고. 아. 그럼 그 브레이킹 콜님도 SK 응원 이제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메이저리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메이저리그. 아 이런 팀 그래요? 김광현 선 아니 내가 지금 선수 표현을 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아니에요. 저 브레이킹 콜님하고 싸우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선 얘기는 내가 진짜 좀 해야 돼. 이거 쓴소리 좀 해야 돼. 이거는 솔직히 시즌 내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좋았던 적은 이게 망한 이유가 있다니까. 뭔 줄 알아요? 근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세팅부터가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봐요. 네, 이제 뭐 중간에 타격 코치님을 바꾸고 하는 사태도 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우리가 농사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부터가 조금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제 가령 공인구라는 외부 악재가 확실하게 있어. 그죠? 이거는 확실한 건데 이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왜 타격폼을 일괄적으로 바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살짝 제시하는 거잖아요. 잡아당기는 타자들이 많은데 그 잡아당기는 타자들이 좀 더 스프레이성이 이 타구를 날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제 모든 타자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근데 이번 전략은 약간 단점을 보완해 보자였던 것 같은데 이게 단점을 보완되지 않고 장점마저 같이 이제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효과가 났던 거죠. 예. 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동민 선수죠. 내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민 선수는 잡아당기는 타자예요. 잡아당겨야 좋은 타구가 나오고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한동민 선수를 겁내하는 거는 이 시원하게 잡아당긴 그 스윙 맞았을 때 넘어감 이거를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자꾸 밀어치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이 선수의 킥팅 포인트가 진짜 뒤에 가 있어요. 올해. 그거는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플레이오프 그 기자회견에서 영경혁 감독도 한 말이에요. 왜 이 선수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잘하는 장점만 빛내주는 되는 선수인데 물론 한동민 선수가 밀어치는 게 터득을 해서 뭐 전
야구장의 전 타구, 그러니까 전 곳곳으로 방향으로 보내는 그런 타자가 되면 좋죠.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보내고 오른쪽도 보내고 그러면 제일 좋은 타자죠. 보내고, 그럼 제일 하지만 좋죠. 한계가 있어요. 한동민 선수의 이 전체적인 스윙 메커니즘을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기는 해요. 그죠? 네, 만약에 그게 결과론적으로 잘 됐으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니었다. 그리고 SK 타격이 실제 망했던 이유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자, 이제 김무관 타격 코치의 성향이 구단하고 맞지 않는다. 1군 선수랑 맞지 않는 게 김무관 코치가 2군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박경환 수석이 왔고 박재상 타격 보조 코치가 있어요. 박경환 수석 코치님이 그러니까 타격을 메인 타코를 경험하면서 수석 코치를 했고 거기에 밑에 박재상 코치가 또 보조 타격 코치 또 자신의 롤도 또 따로 있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돼요. 사실상 박재상 코치가 메인 타격 코치 롤을 했거든요. 맞아. 왜? 너무 바쁘세요. 박경환 코치는 수석 코치의 업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집안의 살림 곳곳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타격 코치 역할을 박재상 코치가 했는데 그런데 박재상 코치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메인 타격 코치는 여전히 박경환이에요. 그리고 수석 코치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는 보조 코치인데 이게 R&R이잖아요. R&R. 롤 앤 리스판시빌리티. 모 단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건데 말이 안 돼요. 이게 타격 메인 보조 코치가 메인 코치를 제끼고 뭔 의견을 낸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SK는 그러니까 버스 운전대에 버스 기사가 없어. 그냥 운전기사가 없는 버스 타고 그냥 쭉 갔던 거예요. SK 타격 버스는. 진짜 사실상 공백에서 이렇게 시즌을 치렀던 게 결과적으로 한 시즌은 내내 타격에서 발목. 진짜 지난해까지 상남자라 불렸던 팀이 아무리 공인구 반발력 저하가 됐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감소폭이 유독 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타격에 수장이 없으니 그냥 망할 수밖에 없었지 뭐. 그러니까 그게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졌고 또 포스트 시즌에서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중간에 타격 코치님이 새롭게 오기 힘들었는지는 저번에 선배가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내가 네. 뭐라고 말씀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다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롭게 갑자기 와서 처음 다시 시작하기 힘드시고 올 자원도 이렇게 풍부하지 않고 네 말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박재선 코치에게 그냥 메인 롤을 줬다면 제 주장은 그거예요. 메인 롤을 줬다면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아쉬움이 좀 남네요. 코치진 인선 좀 돼요. 그렇습니다. 코치진 타격 코치 좋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금방 끝났네요. 열받았네 또 갑자기. 김재현 타격 코치는 안 오실 것 같고요. 왜 자꾸 캐논 그래? 김재현 타격 코치가 타격 코치로 김재현 해설위원이 타격 코치로 어디 했었나? 대표팀. 지금 계시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빵형? 박지영 에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여튼 타격 코치는 10월 28일 전에 발표가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구단에서 잘 선택한다 했고 누가 한 명 낙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도 저 뒤에도 계속 준비한 게 나쁜 거밖에 없네요. 여러분이 본 SK의 가장 실패 원인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저희에게 또 많은 의견을 주세요. 용달 매직이 다시 복귀했다는. 와이번스 KGC님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28일날 SK 선수단이 모여서 이제 훈련에 나서고요. 11월 5일날
저기 가죠? 어디 마무리 가죠? 캠프 예정. 네. 아직 확실한 날짜는 아니라고 하지만 11월 5일쯤 쯤. 이제 저기 호주로 떠나서 20 캠프를 가는 1.5군 캠프? 네, 마무리 캠프. 유망주 육상 캠프라 그러죠 보통 SK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서 1.5군이 갈 예정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주로 간다고 합니다. 호주로 가고 제가 알기로는 1군 주력 애들은 대부분 안 가는 걸로. 근데 누가 이제 뭐 자청을 하거나 이러면 또 갈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 겨울에. 뭐 그럼 그거는 이제 겨울 얘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콱이 어디예요? 콱. KT. 타이거 저 88년생이에요. 너무도 엄청 이진기 저보다 어리네. 그 살기 어린 눈빛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래요. 좀, 김강 코치님, 예. 아이고. 자, FA 영입 어떨 것 같나요? 큰돈 투자 안 합니다. 제 예상엔 큰돈 투자는 안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지환 선수 자꾸 영입하라고 하는데 일단 LG에서 안 놔줄 거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LG에서 안 놔주겠다고. 선수가 구단에 대한 어떤 로열티도 있고 거기에 LG가 지금 거의 잡는다는 뉘앙스의 이제 이런 멘트들을 하고 있잖아요. 차명석 단장이. 그러면 단가가 기본 단가가 일단 5장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시장 단가가 시장 5장 이상인데 SK가 그 5장 이상을 치고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구단이 친성은 김성현 판가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선민 선수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오선진 선수보다는 많이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오선진 선수요? 오지환 선수보다. 깜짝 놀랐어요. 네. 만약에 김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단가가 생각보다 SK에서 덤빌 수 있는 금액이면 저는 SK가 뛰어들 수도 있다. 안치홍 선수는 SK의 야구 스타일에 지금 안 맞아요. 수비가 안 돼요. 지금 안치홍 선수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요. 제 느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안치홍 선수 비하. 좀 했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래라. 전준우 선수 잡을 확률도 없고요. 외야는 괜찮지 않아요? 외야는 안 잡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SK가 그 내부 그 FA 시장에서 야수진을 보강한다면 아마 키스톤 쪽인데 이루 쪽은 크게 건들진 않을 것 같고 유격수 쪽에서 김승현 선수가 144경기를 떴지만 기복 있는 모습도 있고 부침도 심했고 이런 모습을 만회해줄 수 있는 카드를 찾을 수는 있죠. 나이를 아니면 이제 트레이드 카드를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올해 김승현 선수가 많은 경기를 뛴 탓인지 수비 실책도 엄청나게 많더만요. 29개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게 약간 말에 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요. 전준우는 하나가 참전할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근데 얼마 전 정민철 단장의 얘기를 그러니까 보면 뭔가 보강을 해줄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고 하나가 제일 필요한 곳이 외야 거포가 없으니까 전준우 선수를 충분히 잡으려고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얘기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네.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1시간이 넘었네요. 자, 소통하는 시간. 하여튼 SK의 올 시즌을 정리하면 용두삼이죠. 시작은 창대했고 끝은 미약했고 이렇게 될지도 저도 생각도 못했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8월 9월 초까지 9월 중순까지 그죠?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죠. 이게 불과 20일 상간에 벌어진 이제 이렇게 막 회자되고 있어요. 그 갖가지 어록들 있잖아요. 가령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매직 넘버가 줄어들면 이게 나한테 그랬어. 스페인 가기 전에
어떡하죠? 뭐 이랬는데. 아, 제가 심지어 되게 예. 너무 설레발이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네. 그 매니저님한테도 홍보팀에게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많이 제가 잘 못 볼 테니까 카톡이라 좀 남겨달라. 왜냐면 네. 경기를 거의 못 볼 테니까. 네. 근데 뭐 한 개 정도 줄었었나 일주일 동안? 그렇지. 안 줄어. 안 줄었어. 경기 자체를 그럼 거의 안 했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스페인에 가 있는 동안. SK 신인 선수 계약 언제 하냐고? 이거 아직 기사가 안 떴어요?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SK가 지금 워낙 그 심란한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 다른 데 이런 데 이제 네, 저희가 좀, 신경을 못 썼죠. 사실. 못 썼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구단에서도 신경 못 쓴 것 같은데 홍보팀에서도. 그래요. 그래요. 참 진지하게 꼴등보다 더 치욕적인 시즌이라고 오케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꼴등보다 어떻게 더 치욕적이야. 88승 했고 구단 창단 최다승 했는데 나빴죠. 마지막에 20일은 정말 나빴죠. 이건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SK 팬들한테는 일어났죠. 하지만 그 9월 15일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응원하고 성원했던 그 팬들이 그런 노력, 그러니까 칭찬을 받던 선수들의 그 노고는 이것까지 무시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나죠, 여러분. 뭐 담당인 뭐 저희도 화나는데. 근데 막 선수 하나를 선수 하나를 잡아서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림이라 하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그 선수 잘하면 또 언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거야. 나 다시는 그 선수 박수 안 친다고. 그 선수가 막 홈런 30개 까봐. 애증이죠, 애증.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 근데 애정을 밑바탕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어쨌든 이제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넘길 것이냐, 이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더 나아가는 방향의 어떤 이제 지침판이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누나 나주건님, 그 구단이 수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라도 그게 안 보여서 다들 답답해 하신다고. 근데 그 어떻게 해서 그게 안 보인다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기사가 안 나온다는 건가요? 그거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SK 부단이 뭔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도 오늘 몇몇 군데 전화통화 돌리다가 지금 뭔가 바꿔보겠다고 의기투합해서 하는 모습들이 있던데 아예 안 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단지 기사가 안 나와서 그랬다면 이건 오해신 것 같아요. 구단의 해명 사과? 그러면 구단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죠? 올해 우리가 20일 동안 경기를 망쳐서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나? 모르겠네. 근데 그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수습을 보여주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아니 근데 역대 지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못해서. 나 지금 다시 고쳐 앉았잖아 지금. 그래요. 보통은 더 잘하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삭부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스콜라님 맞아요. 기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지금 SK는 어떤 기사가 나와도 팬들한테 욕을 먹을 줄 알거든요. 또 우리가 기사들도 그걸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취재를 하고 있고 알아서 이제 팀 분위기 28일까지 팀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수습해서 28일부터 다시 요이 땅 해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막 좀 뭔가 뭐 기사도 안 나오고 SK에서 뭐 반응도 없고 누가 온다는 얘기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SK가 손 놓고 가만 놔두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SK 그런 구단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한 말씀을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구단 1위 SK입니다. 1위 진짜로. 이거는 어디 구단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사과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이러면 또 내가 SK 뭐 돈 받고 편들어줬다 이럴 것 같은데 돈이라도 좀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진짜 억울하지라도 않지.
구단 야구장에서 밥 얻어 먹는 거는 있네. 우리 그 시켜주잖아요. 네? 그거는 뭐 김연아법도 안 걸리는. 예. 거기서 밥 먹어요. 예, 그거는 있다, 그죠? 밥은 먹여주네요, 그죠? 경기 취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죠? 김가현 가지고 엄프를 계속 누가 엄프를 저 주체가 누구야? 김가현 가지고 엄프라는 주체가 구단 프런트인가? 아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자꾸 이런 사람으로 보니까 나는 그게 열받는 거야. SK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왜 엄프를 하지?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무슨 님이시죠? 무슨 님이시죠? 아까 내가 옥계리님 아니에요. 이러면 또 뭐 DC나 이런 데 보면 정세영 또 코세영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아니라니까. 엄프를 왜 해, 구단에서. 그 기사 나오면 아 그래 사과했어. 우리 이혜진 기자. 김가현. 야, 기사 좋던데. 안 해요. 무슨 소리야. 내 담당만 10년 했어요. 네, 전 1년이라서 그런지 SK 담당은 안 가요. 못 갈 거예요 아마. 요 얘기 아니었어요? 요런 일은 없다. 아이 뭐 이거 없어. 무슨 뭐 어떤 좋은 기사 나왔을 때 뭐 아유 그때 기사 감사해서 이 정도는 있지 뭐. 그럴 수 있죠. 아 우리 김가영 가는데 네가 기사를 써서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예. 마더로스 박네. 아유 여기 뭐 욱할 때도 있죠 뭐. 오늘 분위기가 좀 어렵죠? 예. 롯데 얘기 아까 어려워요. 했었는데 그쵸? 예. 롯데 얘기는 아까 좀 얘기했고요. 예. 이재현 선수의 그 웃음은 저도 좀 따끔하게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소사는 모르겠어요. 저도 산체스는 내기했잖아. 우리 커피 내기. 산체스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렇습니다. 뭐? 저기 내기. 뭐? 준풀이었나요? 플레이오프는 저희 둘 다 못 맞췄으니까. 근데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하지마. 뭐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마. 근데 약간 이렇게 뭐 어떤 장면으로 너무 선수 특정을 너무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산체스 내기는 했었어요, 제가. 저 있을 때 하셨어요. 그때 했어요? 네. 그래요? 시청자분들에게 쏜다고. 삭삭해님, 우리 매니저님. 그쵸. 누나 나중언님, 와카는 저의 승리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와카가 LG랑 NC였나요? NC라고 하셨다 보다. 다 의미 없어. 다 의미 없어요. 근데 커피를 많이 사주셔가지고 이미. 그래요. 네. 한 100명 들어와 계신데 동접으로. 동접으로. 기억이 잘 안 날까. 정말. 그렇습니다. 박정권 선수는 제 생각에는 아마 선수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돼요, 저요. 아무래도 올 시즌 경기를 많이 못 나가서. 선수단 정리는 이것도 28일 전으로 뭔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이제 코칭 스태프 인선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세팅해서 이때부터 SK 와이번스가 다시 질주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 인선, 선수들 이제 선수단 정리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 하늘소망님은 아마 이제 선배가 말하는 반대의 예측대로겠죠? 근데 그러면 정말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응. 야, 너 원래 다 틀려요. 그렇습니다. 아닌가? 근데 NC랑 키움 중에서는 키움 하셨. 네.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나 몰라. 하여튼. 정말. 맞아. 상무지원 선수? 모르겠네. 군대? 김주현 선수 군대. 2차 드래프트는 아직 너무 나갔고요. 나연님. 아직 너무 나갔어요. 좀 더 있어야 돼요. 2차 드래프트. 그거는 아직